안녕하세요, 오코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삿포로 여행 중 직접 다녀온 조잔케이 유라쿠스완 료칸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삿포로에서 밥을 먹고 료칸으로 이동하는 방법부터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조잔케이 온천으로 이동하기 전에 삿포로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인 스프카레를 맛보러 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스기야기 플러스였는데요. 이곳이 현지인에게도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치킨 스프와 돼지고기 스프를 주문했습니다. 맵기는 4단계로 선택했는데 이게 신라면 정도의 매운맛이라고 해요. 먼저 가장 궁금했던 국물 맛, 진한 카레 맛의 국물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싱겁거나 하지 않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치킨 카레는 국물이 조금 더 맑고 깔끔한 맛이었어서 개인적으로 더 맛있게 먹었어요. 토핑들도 정말 맛있었는데요. 많은 리뷰에서 맛있다고 추천한 브로콜리를 추가로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브로콜리 맛이었어요. 평소 브로콜리를 즐겨 먹지 않으신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도 주문했는데 약 3,000원 정도인데 너무 작은 컵에 얼음이 가득 차서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3-4번 빨아먹으면 끝나는 양이라서 콜라는 편의점에서 사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맛이라 신기했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삿포로에 오신다면 스프카레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삿포로 여행을 계획하면서 꼭 한 번은 료칸을 경험해보고 싶어 찾아보던 중 일본 전통의 분위기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조잔케이 유라쿠스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오픈한 만큼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고 공용 대욕장은 물론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개별탕, 그리고 객실내 자쿠지까지 준비돼 있어 온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유라쿠스완을 예약하게 됐습니다. 삿포로에서 조잔케이 유라쿠스완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는 료칸에서 직접 운영하는 송영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통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하루 한 대만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송영버스 예약에 실패하셨다면 가파라이너라는 버스가 있는데요. 유료이긴 하지만 조잔케이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며 유라쿠스완 앞에 정류장이 있어 편하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왕복 23,000원 정도입니다. 가파라이너도 성수기에는 예약이 몰리기 때문에 꼭 여행 전 미리 예약하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승강장을 헷갈려서 못할 뻔했지만 세이프. 조잔케이 료칸 유라쿠스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신기했던 점은 로비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 옆에 비치된 유카타를 챙겼는데요. 이게 선착순이라 늦게 가면 예쁜 유카타가 없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객실문을 열 때 카드가 아닌 열쇠를 사용하는데 열쇠를 사용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뭔가 반갑고 정감 있었습니다. 객실 내부는 일본 전통 가옥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목욕탕 같은 욕실은 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특히 자쿠지에서 온천을 즐기며 뷰를 보면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일 것 같았습니다. 또 특이했던 점은 객실에 거실이 있다는 거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커피부터 다도 도구까지 객실 내부에 전부 비치돼 있었습니다. 객실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도 충분할 정도로 공간마다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습니다. 침실은 침대와 TV만 있어서 아늑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객실은 일정을 다 포기하고 연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라쿠스완에서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온천입니다. 온천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대욕장과 프라이빗하게 일행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별탕으로 나뉘어 있어요. 청소 시간인 오전 3시부터 5시를 제외하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온천을 즐기다 보면 당도 충전해야 하고 배도 고프잖아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라운지에서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을 수 있고요.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라운지에서 라면을 야식으로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는 홋카이도 스타일 감자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석식을 먹느라 아쉽게 먹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는 요거트를 나눠줍니다. 아침에 온천을 즐기고 한 잔 마시니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부터 석식, 조식, 온천까지 모두 즐기려면 하루가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유라쿠스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즐겨볼게요.
대욕장은 쉽게 말하면 그냥 공용 목욕탕입니다. 샤워를 하고 개별탕을 이용해야 해서 먼저 방문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공용 대욕장에는 타올이 없습니다. 객실에서 미리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용 목욕탕에는 3개의 탕이 있는데 다 좋았지만 노천탕이 정말 좋았어요. 탕에 몸을 담그고 자연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정말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개별탕만 사용하지 마시고 공용 대욕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석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유라쿠소 안의 석식과 조식은 일본 전통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로 제공이 되는데요. 사실 유라쿠소안 가이세키가 다른 곳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는 리뷰를 본 적이 있었지만 저는 료칸을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제 입맛에는 모든 게 맛있었어요. 특히 중간에 나온 회는 최근 먹어본 생선회 중에서 가장 신선한 느낌이었고 샤브샤브에 나온 소고기는 눈으로 보기에도 마블링이 훌륭하고 품질이 좋아 보였어요.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샤브샤브의 마무리는 칼국수지만 일본에서는 우동사리를 넣어 먹더라고요. 이것도 새롭고 맛있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다 보니 각종 해산물과 야채를 스팀으로 익힌 요리가 나왔는데요. 간이 전혀 돼 있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래미.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전어인지 고등어인지 버섯인지 해초인지 무슨 음식인지도 잘 모르고 먹었어요. 이건 버섯 맞겠지? 그래도 하나같이 다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먹고 식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조리해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본 음식을 경험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졸리네. 밥에 약을 탔나? 온천 못 쓰게 하려고. 드디어 대망의 개별탕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개별탕에는 별도 샤워 공간이 없습니다. 타올은 비치돼 있어서 미리 샤워만 했다면 몸만 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개별탕이 있으며 많은 인원이 4개의 탕으로 전부 사용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체크인 직후와 저녁 식사 후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 외 시간은 크게 붐비지 않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사용 중, 꺼져 있으면 사용 가능입니다. 탕으로 이동할 때는 야외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신발을 꼭 이용하세요. 저는 못 보고 맨발로 다니다가 발이 너무 시려웠습니다. 드디어 개별탕에 들어왔습니다. 물 온도는 처음에 조금 뜨겁게 느껴졌지만 금방 적응돼서 딱 좋았어요. 추운 날씨에 노천탕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4개의 탕을 모두 이용해봤는데 솔직히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안 써본 탕을 기다리기보다는 비어있는 탕을 빠르게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야식으로 주는 라면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후 10시 라운지에서 야식으로 라면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라면 줄이 온천줄보다 더 길었어요. 종류는 미소라멘과 소유라멘 2가지입니다. 소유라멘은 잔치국수 같은 맛이었고 미소라멘은 맑은 된장국에 라면을 넣은 익숙한 맛이었어요. 둘 다 먹을만 했지만 개인적으로 편의점 컵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 줄이 너무 길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개별탕을 한 번 더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라쿠소 안에서 도보 3분 거리에 패밀리마트와 로손 편의점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과 푸딩 등을 사와서 로비에서 야식을 즐겼어요. 유라쿠소 안에 방문하신다면 로비에 앉아 일행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득한 분위기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이 정말 예뻤어요. 방으로 돌아와 객실 자쿠지에서 온천을 또 한 번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저녁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멋진 풍경을 통창 너머로 보며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조식은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구워 먹는 생선구이와 각종 반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렇게 스팀 요리도 제공됐어요. 그리고 계란말이도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일본식 계란말이가 달콤하게 빵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또 나토와 수란을 같이 비벼 먹으라고 주셨는데 저는 나토를 먹지 않아서 수란만 비벼서 먹어봤습니다. 이것도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건강한 맛이 나는 식단이었고 하나하나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조식을 먹고 다시 한번 개별탕에서 온천을 즐긴 후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돌아갈 때도 가파라이너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료칸 바로 앞에서 탑승이 가능해 편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삿포로 여행 마지막 영상인 오타루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